주식 투자자 90%가 망하는 이유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산관리 이대표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90% 이상이 망하는, 잘 안 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불편하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을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영상을 만드는 이유가 누가 잘났다, 누가 못났다 이런 개념보다도 왜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 실패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투자를 하시고 반면교사 삼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식 투자를 실패하는 3가지 이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어떻게 보면 영끌을 하신다는 거. 자, 무슨 말이냐면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위험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변동성이 그렇게 크고 일반 예적금이나 다른 금융 상품들에 비해서 상당히 변동성이 커서 하루에 상한가 하한가 기준으로 30% 정도씩의 등락이 있는 큰 변동성이 있는 자산이다 보니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리스크가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해칭을 안 하시고 몰빵해서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일단 주식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실패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내 주식 투자의 성공 유무와 상관없이 내 자산은 늘어난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분명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조금 더 안정적인 매매와 투자를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런데 주식 투자를 실패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어떻게 보면 영끌을 해서 주식 투자의 자산이 거의 100%가 되게 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잘 되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안 됐을 때 혹은 시장 상황이 예측과 다르게 흘러갔을 때는 큰 폭의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상 강조드리는 제 영상 중에 주식 투자로 절대 돈을 안 잃는 방법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주식 투자에서 리스크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분산 투자를 하는 겁니다. 분산 투자를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상관계수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자산이 올라갈 때 어떤 자산은 떨어지는 것들,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좀 불안정하고 어렵다 그러면 금이나 달러 자산 등에 대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거든요. 이런 것처럼 분산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대안해 줄 수 있는, 보완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식 투자를 실패한 2번째 이유, 공부를 안 하고 투자한다입니다. 자, 우리가 전업 투자자가 아니시잖아요. 전업 투자자는 아마 제 영상을 보지 않으실 겁니다. 전업 투자자가 아닌 일반 투자자분들이 참 의아한 게 전업 투자자가 하는 투자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 투자 스타일에 맞춰서 정말 많은 공부를 하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투자를 하거든요. 자기만의 원칙도 정해져 있고, 예를 들어 단기 투자를 하시는 단기 트레이더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만의 손절 원칙이라든지 매수하는 포인트, 매도하는 포인트,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하는 것들, 그리고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매매에 대한 기술법들이 가지고 있으실 거고요. 스윙 투자, 가치 투자 하시는 분들은 기업의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디테일하게 체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실 거고요. 하신데 중요한 거는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일반적인 사람, 쉽게 얘기해서 초등학생이 대학생처럼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에 맞는 투자법이 있고 대학생은 대학생에 맞는 투자법이 있는 건데 각 상황별 투자 방법이 있는 건데 그냥 전업 투자자들이 돈을 많이 벌고 투자 잘하시는 분들이 돈을 빠르게 벌고 하다 보니까 그 돈 수익금에만 너무 집중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주식 투자에 필패하는 2번째 이유입니다. 마지막 3번째, 손절 기준이 없습니다. 손절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마음 아픈 거죠. 손실을 보고 잘라내는 거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손절을 못하는 분들은 주식 투자에 있어서 유연함이 없는 거거든요. 손절을 못한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산 주식은 99%, 100% 다 오른다는 가정인 거예요. 자, 내가 어떻게 보면 나름의 시나리오를 짰어요.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전기차 수요 확대 등과 더불어서 앞으로 더 폭발적으로 시장 상황이 형성이 될 거고 시장 규모는 지금보다 3배 이상 커질 거다라는 예상으로 전기차 핵심 소재를 만드는 2차 전지 관련된 시장, 그리고 그 관련된 기업에 투자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그런 반응이 없어요. 오히려 이제 2차 전지 시장, 전기차 시장이 너무 많이 강세를 보였다 보니 오히려 대안 투자를 할 수 있는 수소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춰져 있고 전기차 관련된 섹터들은 계속해서 빠진다고 해볼게요. 그럼 내가 생각했던 시나리오와 다르죠? 그러면 주가는 하염없이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시나리오가 틀리면 내가 시나리오를 세웠을 때 계획해놨던 원칙들이 있을 거잖아요. 원칙들에 맞춰서 손절매를 할 줄도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분들, 주식 투자자분들은 손절매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말하는 주식들은, 내가 생각하는 주식들은 다 올라간다는 생각만 하고 있으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이너스 50%, 60%까지 가지고 있는 주식들도 있으신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50%인 분도 있더라고요. 삼성전자가 9만 원 넘어갈 때 거의 10만 원 가까이 갔을 때 사신 거예요. 그런데 올해 초, 작년 말 정도에 삼성전자가 5만 원 밑으로 떨어졌을 때 그냥 진짜 마이너스 50% 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라고 하는 기업. 손절매에 대한 기준이 없었겠죠? 삼성전자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실 때는 반드시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시고, 이 원칙을 여태까지 안 지키셨다라고 하면 반면교사 삼으셔서 앞으로는 이러한 원칙을 반드시 지키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주식 투자를 실패하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분산 투자를 하지 않고 속된 말로 영끌을 해서 주식 투자에 올인을 한다. 여기서 좀 더 극단적인 문제점은 주식 투자에 대해서 추가적인 대출이라든지 카드론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대출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레버리지라고 하거든요. 이 레버리지를 밟으실 때는 자기의 투자가 어느 정도 성숙하고 충분히 안정화가 되고 통계가 나왔을 때 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초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라. 주식 투자를 할 때 공부를 하지 않고 투자하기 때문에 실패를 한다. 단기 투자라고 하면 단기 투자에 맞는 시황이나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자기만의 시나리오를 세울 것이고요. 중장기 투자, 스윙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의 기업 모멘텀이라든지 산업 섹터라든지 경제적인 시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공부하고 투자하시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손절매에 대한 기준이 없다라는 겁니다. 손절매에 대한 기준을 반드시 세우시고 그거에 따라서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하고 투자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식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의 90%가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